네, EBS 썬팅 필름 여름에 더욱더 필요한 썬팅 필름입니다. 자, 이제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엔비디아 말고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시총 1위, 예, 전 엔비디아 세계 시총 1위. 전 세계 시총 1위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엔비디아 및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만 상승을 한 거예요. 오늘은 예. 아, 최근에 미국 시장의 또 특징은 제가 이제 매일 데일리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장중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중 흐름을 보고 강세장에 우리가 거래하는 방법, 약세장에 거래하는 방법, 장중 흐름을 보면서 거래를 하죠.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아침에 하락을 해요. 그리고 장중에 반등하면서 마감합니다. 그래서 하락하면 밑에서 계속 들어오는, 그러니까 매수세가 굉장히 탄탄하게 있는 시장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소폭 떨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나 기대가 상승했다. 그래서 성장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엔비디아 관련주가 상승한 겁니다. 예, 보시면 애플, 테슬라 다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3.5%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8% 올랐습니다. AMD 보면 빠졌죠. 인텔도 빠졌고. 이렇게 네. 보시면 엔비디아 관련주만 오른 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몇 가지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소매 판매가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월 소매 판매가 MOM으로 0.1% 나왔는데 예상이 0.3%, 전월이 마이너스 0.2였습니다. 전월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나서 이거 일시적인 게 아니냐 그랬는데 부진하게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소비가 점차로 둔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많이 보는 거예요. 네. 특히 코어라고 얘기하는 이제 코어 MOM으로 보면 마이너스 0.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빠졌나 봤더니 주유소 마이너스 2%, 외식 마이너스 0.4%. 근데 반면에 좀 오른 데는 스포츠용품과 음악 서점에서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둔화되는 것으로 인식을 좀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연준이 지금 바라보는 물가에 대한 바라보는 것이 좀 완화적으로 좀 보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용품이랑 음악 서점이 올라요? 그렇다고 했네요. 뭐지 이거는? 약간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여가 거고요. 취미 이쪽으로 돈을 좀 쓴다는 건가? 그렇게 보기엔 또 외식은 또 많이 빠졌잖아요. 외식 쪽은 레스토랑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외식은 이제 물가 워낙 많이 올라서 아, 둔화되고 있는 것 그럴 것 같긴 같고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용품과 음악 서점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대대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서 전문 지식이 없고 네.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서 가져오지 않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그 제일 유명한 여자 가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저도 갑자기 테일러 이름이 생각이 안 스위프트, 나서 테일러 예, 스위프트. 예, 예. 그 스위프트 노믹스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럽에 지금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끝내고 네. 유럽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있고 또는 지금 프랑스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프랑스가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네. 올림픽 할 때 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왜? 거예요. 많이 와서 많이 사용해서 물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왕 하는 거 많이 와야 되는 그래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또는 경기의 네. 보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 흥행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를까 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음악 서점 얘기하면서 하긴 한 번 생각이 올라가면 났는데 일단 그 네. 물가는 지금 이제 거의 좀 이제 잡혀가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오거나 어떤 국가에 와서 막 그것 때문에 막 흥행이 돼서 물가가 오르면 그러면은 이거 연준이나 아니면 중앙은행들이 힘들다. 이게 지금 그 한 명의 가수의 흥행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연준 베이지북의 그 효과에 대해서 거론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렇게 인기가 많나? 그렇게 저도 그쪽 분 그렇게 관심 많은 분야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한쪽으로는 예전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경기를 살리고 또 기업 경제를 살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가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용품 음악 얘기 나오니까 그런 얘기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네. 우리도 그런 거 접목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얼핏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도. 네. 어. 우리도 뭐 유명한 전 세계적인 가수들 많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 예, 하긴 저 무슨 가수들 보니까 막 예. 음반 엄청 사고 몇억 원어치 사갖고 막 예. 어디 기부하고 그러던데. 일단 가장 많이 이제 좋아지는 쪽은 호텔, 레스토랑, 아. 음식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좋아지거든요.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거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딴 얘기를 좀 했고요. 뭐 음악 서점의 스포츠 용품은 좀 늘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줄어서 음흠.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9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보탬이 됐다, 성장도가 오르는데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엔비디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엔비디아가 시총 3.33조 달러 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31조 달러, 애플이 3.28조 달러. 아, 저희 엔비디아 3위 딱 올라왔을 때, 예. 야, 저거 2등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 막, 아니, 걱정이 아니라 뭐 이런 약간 기대 예, 예. 같은 것도 하고, 야, 그럼 누가 떨어진다는 거야? 예. 애플이 3위를 밀려나면 뭐 대박인데, 이제 이런 생각 많이 예. 했었는데, 예. 와, 실제 이제 완전히 그냥 1위까지 확 찍어버리네. 차트 보실까요? 아, 이게 지금 메뉴에 있는 게 있죠. 파란 게 아. 애플입니다. 저 밑에 있던 친구가 이제 예, 이게 엔비디아고, 이게 엔비디아. 가운데 빨간 게 마이크로소프트. 야, 그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애플이 정말 오랫동안 1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온 거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좀 못 따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기업은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더 있는 데거든요. 네네네. 시총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정프로님이랑 오늘은 좀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셋이 서로 1위 승탄하면 선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애플 올라가는 날이야. 내일은 엔비디아 가고. 네. 어. 시총 싸움을 서로 하고 있으니까. 네. 수요일은 MS 땅.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당연히 지수는 오르잖아요. 네. 지수 오르는 거에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지수 오르는 거의 비중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또 엔비디아 오른다고 애플이나 마소가 쭉 빠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그죠. 아니니까. 잠깐 기다려주는 거지. 예, 예. 그냥 딴 애들 올 때 살짝 기다렸다가. 예, 예.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뉴스인 거고요. 브로드컴도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오늘 10위인 건데 엊그저께 급등을 해서 8위까지 갔습니다. 브로드컴이? 예, 8위까지. 그래서 1조 달러 돌파 근접해 있는데 1조 달러 갈 것 같아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1조 달러 갈 것 같아요. 지금 9천억 달러 근처에 있는데 아, 퀄컴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아, 옛날에 제가 샀다가 예. 아시죠? 그저 예. 손절한 거. 저 미국 주식 몇 개 안 했는데. 네, 와, 퀄컴 진짜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엔비디아 그 자체다 해서 좀 시장이 약할 때는 엔비디아 혼자 가고 시장이 좀 좋은 때는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 주변주가 같이 가고 뭐 이러고 좀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난 너무 참- 일찍 봤나 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서 얼마입니까? 135달러 됐잖아요. MM분할을 했으니까 1,350달러잖아요. 네. 2022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엔비디아 그때 마이너스 70% 빠졌었거든요. 그때 최저점이 130달러였어요. 딱 10배네 그죠? 10배가 됐습니다. 참고로 좀 10배가 지금 올라온 거고. 불과 2년 전에. 예, 2년 전이죠. 아, 2년 전.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런 주식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아니, 있는데. 이렇게 시총 큰데. 이게. 그러니까 대표 종목이 네. 글로벌리 확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S&P 500 지수가 5,487포인트, 5,500에 근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월가 IB들이 예상했던 타겟 프라이스보다 다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시티에서 5,200에서 5,600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변경시켰습니다. 다들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인도 있잖아요. 인도가 지난 연말에 4조 시총 전체 4조 달러 돌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6개월 만에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갔어요.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다음으로 글로벌 시총 5위가 됐습니다. 거의 7천조 된 거네 그러면. 예, 5위 글로벌 시총 5위가 됐습니다. 우리가 2천조 정도 되는 거죠. 2천조 좀 넘습니다. 근데 요걸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총 변경이 국가별로도 있고 기업별로도 있고 막 이런 시기에 지금 우리 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도가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번에 그럼 누가 이렇게 많이 샀냐를 봤더니 인도 자체의 그 내국의 펀드가 260억 달러 5월까지 샀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연간으로 223억 달러 샀어요. 그러면 벌써 이대로 가면은 2배가 뭐야? 3배 정도 사게 되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요. 사고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외국인들 어떻게 했냐? 35억 달러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 팔고 나갔어요? 네, 순매도했어요. 근데 요즘엔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인도 외국 그 요즘 인도 국민들도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얹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국내 투자들 인도 증시 투자 증가. 한국경제 좋습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까 그건 인도 국내 펀드들 국내의 투자자들이 인도 증시를 많이 샀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 투자자들도 인도에 올해 초에 인도 펀드 설정액이 2.3조 정도 됐는데 지금 3조로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3조. 들어가셨네. 그래서 우리 국내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거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외국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도 다른 데보다 좋습니다. 이건 이제 지수를 따지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 이제 표를 보면요. 네. FM 가이드 자료이고요. 한국경제의 기사를 제가 지금 캡처했습니다. 해외 주요국 펀드 3개월 수익률을 보면 이게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가 13% 제일 높고요. 그다음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지수, 니프티 50 지수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이 또 수익이 나고 인도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넥스트 차이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내 운용사들은 또 그쪽이 좋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ETF를 막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인도 ETF 많죠. 예, 뭐 많이 인도 뭐 만들고 성장주 뭐 네. 이런 거 막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수 펀드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지금 좋은 상황에서 인도 자체에서도 자기네들이 펀드에서 많이 사고 있고 인도 자체 기관들도 자기네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도 펀드 만들어서 많이 사고 있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글로벌리 시장이 자금의 흐름이 예전에는 단절되어 있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투자하기가요. 네. 근데 이제 정말로 이렇게 이제 쉬워지고 편리해지면서 전 세계의 자금들이 그 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시장으로 가서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시장은 정말 쪼그라드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경제신문에 뭐 증권부 부장님하고 뭐 점심을 했는데 이런 걸 묻더라고요,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래서 뭐 동향을 좀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제가 드렸냐면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왜 보면은 재래시장이 점점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비자들은 더 편리하고 더 싼 대형마트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 재래시장에 있는 뭐 가게들이 한 100개가 있었는데 쪼그라들고 해서 50개, 30개뿐이 안 남으면 결국은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야 우리는 뭔가 변화를 갖고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걸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잖아요. 재래시장 살리자라는 한동안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잖아요. 네. 죄송하지만 우리 시장이 지금 재래시장 쪼그라드는 재래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수익이 나고 더 편리하고 안정성 있는 시장이 맞도록 같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시장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또 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요. 미국 시장으로 러시가 있는데 어제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쭉 드리는 건데 엔비디아만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표를 하나 볼게요.
탐욕과 뭐예요? 공포 지수라고 하는 네네네. 지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오늘 걸 캡처하지 않고 어저께 걸 캡처인데 오늘 것도 똑같더라고요. 42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공포에 가 있습니다. 음? 이게 공포에 가 있어요. 지금요? 예. 이렇게 잘 가는데? 예. 잘 가니까 공포인가? 이게 공포에 가 있어요. 자, 그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건 뭐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냐는 시장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52주 신저가가 맞냐 신고가가 맞냐 네. 요런 거 하고요. 그리고 52주 신저가 올라가는 종목이 거래량이 맞냐 내려가는 종목이 거래량이 맞냐 요런 거 하고 그리고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풋콜레이쇼 풋이 맞냐 콜이 맞냐 네네. 그러니까 풋이 많으면 공포로 가는 거고 콜이 많으면 여기 이제 탐욕으로 가는 거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시장 변동성 빅스 지수나 아니면 국채하고 수익률하고 비교하고 정크펀드하고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여기 지금 보통 해설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요. 지금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우리는 맨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지수는 올라갔지만 첫 번째 얘기한 지수는 올라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는 네. 52주 신저가 종목이 많은 거예요. 52주 신저가 종목이 많아졌고요. 그래요. 52주 신저가 내면서 거래가 터지는 것도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포클레이쇼도 보면은 지금 이만큼 올라와서 지금 정포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수가 이만큼 올라오니까 풋 플레이어들이 풋을 많이 하는 거예요. 풋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에 좀 가는 것 같고 물론 여기에 네. 국제 수익률이 미국 국제 수익률이 지금 높은 단계에서 빠지지 않아 밑으로 잘 안 내려가잖아요. 네. 그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면 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 내고 이 종목들은 이렇게 오르고 여기에 상위 10개 종목이 지수에 올라간 상승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얘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는 극단적으로 쏠림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그 보통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 피어 쪽으로 두려움 쪽으로 많이 네. 가 있을 때는 네. 이 거품 안 생겼다는 안 생겼다는 얘기고 주식을 얘기잖아요. 사라라고 얘기 많이 하고 그렇죠. 올라가면 그리드 쪽으로서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면은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걸 보고서 얘가 익스트림 피어로 가면은 주식을 사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은 팔아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것만 보고 거래하는 사람은 주식을 팔면 안 되고 더 사야 되는 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내면에는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풋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시장인 거예요. 재밌죠? 미국 시장 재밌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재미없는 우리 시장. 어제는 또 좀 올라줬습니다. 어제 또 올라준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이에요. 코스피가 0.72%. 우리 시장 팀이 없습니다. 어제도 1%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마지막에 그냥 좀 밀리고 그래요. 힘이 미국 시장 설명할 때는 힘이 있다. 네. 빠지면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은 올라가면 때려맞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6,400억을 매수해줬는데 삼성전자를 약 4천억, SK하이닉스를 약 1,500억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2%. 삼성전자가 어저께 8만 원 위를 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다시 조금 밀렸습니다. 8만 원 근처에 있는데 SK하이닉스는 5.1%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그 전날부터 강세였던 자동차 부품들도 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런 거 오른 폭에 비하면 0.7%가 강하지 않죠. 어딘가 많이 약했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이 높은 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약한 데가 2차 전지인 거죠. 네, 2차 전지. 그러니까 코스닥이 0이에요. 0입니다. 지금 하이닉스 이렇게 오르고 네. 삼성전자 이렇게 오르고 자동차도 괜찮은데 네네. 근데도 코스닥은 0이에요. 예. 네,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미국 시장 설명을 할 때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을 내주고 그리고 선순환이 되고 뭐 이런 모습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총 상위가 세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2차 전지, 하나는 바이오예요. 에. 그런데 이들이 주거니 맞거니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빠지고 우리 어제 우리 풍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한쪽으로 우우 갔다 한쪽으로 갔다 한쪽으로 오르면 한쪽 빠지고 한쪽으로 뭐 이러고 있어서 예. 지수가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시장이 올해 코스피 이익의 총 합이 183조에서 뭐 많이 보는 데는 200조 가까이 요 정도 네. 봅니다. 그러면은 멀티플 계산했을 때 시가총액이 뭐 2,000조, 2,100조 뭐 이 정도가 우리 정도의 그냥 합리적인 거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에 밸류 업이 되든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뭐 이 정도가 우리 시장은 그냥 소소한 거야. 네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분히 이 시장 가치의 수치적인 분명 면이고요. 시장은 그 수치만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대만만 하더라도 대만의 PBR이나 멀티플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네. 우리보다 우리에 비교해서는. 근데 그거는 그러면 걔네는 그걸로 하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걸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수익이 난다라는 거나 또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평가 자체가 더 높아야 된다. 이건 저평가다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 게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자산의 이제 금융자산의 예. 90%는 이제 주식이고 예. 또 90%의 90%는 국내 주식 아니겠습니까? 예. 국장을 참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탈출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국장 탈출 진우순이라고 한 1년 동안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정부는 지금 얘기하세요. 아니 전 그래도 예. 언제 그래도 좀 이렇게 국가별로 배분을 하려고 했냐면 예. 미장 좀 조정 보일 때, 빠지면 예, 빠질 때. 미장 빠지면 좀 미장 예. 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좀 더 참으세요.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 빠지니까. 그거 지금만 보고 있어. 우리는 오랜 동안 봤을 때 지금 4년 보셨죠? 30년간 봤는데요. 30년간 봤는데 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 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어쩔 땐 여기가 좋고 어쩔 땐 그 좋고 뭐 그렇게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뭐 오긴 한번 올까요? 그럼요. 지금 나는 이게 좀 국장 좀 가고 미장 네. 좀 빠지고 네. 이러면 이제 국장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미장 좀 진출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안 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빠지는 동안 우리 시장 상대로 좋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소위 주식 내 보유 주식을 수평 이동하면서 바꿀 때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때 바꾸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를 살 걸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갖고 삼성전자를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가 올해 수익률이 1.6%예요. 이게 네. 그나마 이틀 올라서 예. SK 하이닉스는 65% 올랐어요. 예. 이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로 사람들이 쉽게 못 바꿉니다. 못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순간이 돼서 만약에 내년이라도 전세적으로 시장의 조정을 보이면서 두 개가 같이 다 빠져요. 네. 그랬을 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빠지고 삼성전자는 오르는 순간에 오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 네, 빠지면 우리도 같이 빠지는데 네. 만약에 전체적으로 내가 리밸런싱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시기에 하는 게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우리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거지만 예. 요거 파는 날 사는 건 진짜 안 좋은 좀 거야. 안 좋죠. 예. 좀 두고 봐야 돼요. 맞아요. 예. 딱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을 때 좀 팔고 예. 좀 기다렸다가 예. 그죠? 예. 잠깐 예. 어디 뭐 파킹을 하든지 예. 뭐 좀 기다렸다가 마음 급하니까 자꾸 그냥 판 날 바로 이제 살려고 막. 그렇죠. 만약에 예. 주식 투자를 올해 뭐 6월 이번 달까지 하고 끝날 거야. 올해 말까지 하고 끝날 거야. 그냥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면 빨리빨리 서둘러야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자연스럽게 제가 삼성전자 올해 수익률 말씀드렸는데 올해 주요 종목 수익률을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173%, 마이크로소프트 18%, 애플 1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9%, TSMC 7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건 ETF임에도 불구하고 38%예요. 예. AMD 4.9%,
테슬라가 마이너스 25%. 중요한 게 인텔이 마이너스 39%예요. SK 하이닉스가 65% 플러스, 삼성전자가 1% 플러스거든요. 네. 이걸 보시면 또 어떤 느낌이세요?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진짜 그러네. 예. 그 보세요. 인텔 지금 미국의 반도체 칩법 하면서 이거 인텔법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인텔을 지원한다. 안 되잖아요. 안 되네. 안 되지 않습니까? AMD 보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브로드컴, 퀄컴, 뭐 TSMC 여기에 엔비디아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러면은 뭐 내일 끝날 거냐 이런 건 아니니까. 물론 뭐 내년을 보고 내후년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다른 걸 또 보겠죠. 근데 지금 뭐 방송을 저는 데일리로 하는 사람이니 지금의 분위기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왜 얘는 안 가고 얘는 가고 똑같은 업종에서 내가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는가가 있는 거죠. 이런 데 답이 있는 거죠. 근데 인텔도 진짜 참 여기도 답 없네. 그죠? 답 없죠.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래도 안 되네. 예. 네, 시장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박스권 전략의 선물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웹도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액티브 자금과 개인은 개별 정보 수급에 집중하면서 우리 시장은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뉴스를 아까 1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석유가스, 동해가스전에 해외 로드쇼를 개최한다라는 산업부의 산자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외 로드쇼? 해외 로드쇼를 한다고 합니다. 석유공사에서 석유공사. 그 산업부에서는 21일 날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 그랬는데 제가 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딱 한 번 언급하고 그 이외에서 안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시끄럽고 주시장에서 주식들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요.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죠. 우리끼리 우리 국내에서 싸우지 말고요. 네.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보시자고요. 아니 그게 제일 예. 심플하겠죠. 예, 뭐, 이게 답입니다. 시장에서 가르쳐 주는 게 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이거 갖고 저들께 자기니 보면은 뭐 그러지 마시죠. 뭐 해봐야 아시고 도움되는 거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 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는요. 이번에 산업생산 소비 판매 뭐 고정산 투자 부동산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소비 지출 회복력이 좀 있었지만 제조업하고 부동산 부진이 계속되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지표가. 중국도 안 되네. 네,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추가 완화 정책이 있지 않을까라고들 이쪽 또 전문가들은 얘기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이렇게 찔끔찔끔 자꾸 하지 말고 좀 예. 선제적으로 좀 세게 하라고 그냥 그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시진핑 주석한테. 근데 중국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 눈치요? 미국이죠. 일본이 지금 미국 눈치 보고 있잖아요. 일본은 금리 인상합니다. 네. 그리고 국채 매입 줄여가면서 환율 안정화, 엔화 강세를 유도하려고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연준과 그리고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겠죠. 중국도 뭔가 한꺼번에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했어요. 물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중국은 항상 중국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우리는 바쁘지 않다. 우린 장기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우리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이거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국 역시도 지금 소위 QE를 진행을 하면서 LPR 금리하고 금리 인하하고 QE를 진행할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거로 좀 보여지는데, 그런데 연준이 움직이는 거하고 대선을 바라보면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특별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말씀 주신 대로 찌끔찌끔 작년부터 했는데 결과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전략회의 개최한다고 하죠.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HBM과 파운드리 사업 위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 뉴스를 또 전 비판하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율과 전력 효율 문제로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료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 뭐야 이게?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TSMC는 지금 늘고 있고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 2분기, 3분기부터 보면 계속 TSMC 늘고 삼성전자 줄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런 차이를 이제 인식을 하고 삼성전자 전사적으로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올해 주요 팹리스 및 IT 기업들이 3나노를 주력 공정으로 채택을 하면서 엔비디아, AMD, 퀄컴, 구글, 인텔, 애플, 미디어텍 등 주요 7회사가 TSMC 3나노 공정을 채택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 구글이라든지 퀄컴 얘네들은 우리 삼성에서 하려고 그동안에 했었고 네. 삼성에서 할까 말까 이렇게 저우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종 결정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삼성전자의 주주 또는 삼성전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를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요. 어제 이런 뉴스를 하다가 이 괄호친 부분 있잖아요. 네. 이 삼성전자의 보도 뉴스 중에 하나 얘기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도입되는 2나노 공정부터는 후면 전력 공급 기술 도입으로 전력 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수율과 전력 효율 문제로 인해서 3나노가 안 돼서 다 뺏겼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전력 효율 문제를 개선해서 2026년 이후 도입되는 2나노부터는 우리가 해볼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막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삼성전자가 잘 되길 바라면서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야지 우리 시장 좋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지금 3나노 뺏기니까 2나노부터는 우리 이렇게 해서 할게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 계획을 2025년부터 하는 걸 할게, 2026년부터 하는 걸 할게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 자꾸 보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명확하게 시장이 가장 현명하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 판단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뒤쳐져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이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해낼 거야. 삼성전자 할 수 있어. 그쵸, 이런 그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가 나름. 그런데 네. 이런 뉴스 자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못 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못 하니까 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 또 뭐 나중에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자꾸 깎아먹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제 어떤 부분이 막 좀 뒤쳐졌을 때 야, 요거를 빨리 따라잡자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요거는 좀 늦은 것 같으니까 다음 스텝을 더 빨리 진출해 갖고 걔네들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이겨보자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보도로는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취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1, 2번 두 개 다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과거에 몇 년 전에 TSMC를 따라잡겠다 그랬어요. 그랬죠. 파운드리 1위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실망감이 쌓이면 2026년도에는 정말 할 수 있나? 뭔가 이렇게 자기 말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이제 네. 다음 말도 좀 들을 텐데. 예. 정말 지금 뭐라도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거라도 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좀 작은 거라도 자꾸 보여주면서 진행해 나가는 하나하나 과정을 맞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 또 우울한 것 뭔가 중에 이게? 하나인데 그래도 뭐 현실이니까 코스피와 S&P 500의 상장 주식 수의 추이입니다. 한국 신한투자증권에서 자료가 이게 재밌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상장 주식 수. 이 파란 이 45도로 갔던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주식 수예요. 주식 수가 이만큼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주식 수가. 네. 예. 밑에 있는 옅은 요 밑으로 계속 바닥 끼고 있는 거는 S&P 500 주식 수라는 거예요. 미국 2000년부터 주식이 안 지금까지. 늘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렇게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숫자가 뭐 유상증자도 하고 네. 뭐 회사 새로 네, 이제 네. 상장해서 들어오고 이러면서 계속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뭐 당연히 그게 저는 이제 네. 당연한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 미국은 주식 수가 이렇게 안 늘어요? 오히려 줄어. 약간. 안 늘었다는 거예요. 왜요? 와. 추주 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긴 주식이 수확하고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네. 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와. 아니 이렇게 주식 수가 안 늘 수가 있나? 아니 기업이 그렇게 많이 늘 텐데. 그러니까 안 되는 기업들은 대출도 있고 대출도 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1위부터 10위 있는 기업들이 자사주 매수 후 소각, 매수 후 소각을 계속 하잖아요.
이익이 나면 그걸로 수확하고 완전 다른 거죠 이거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주식이 오르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멍청했네 제가. 자꾸 그러지 마요. 아니 이게 오를 수가 없네. 이렇게 주식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당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거 거래소, 증권회, 협회 뭐 이런 데서 잘 해줘야 됩니다 진짜. 이번에 정책 잘 해줘야 됩니다. 2000년 기준으로 계속 미국은 줄이고 우리는 계속 늘리고. 그나마 또 2, 3, 4년 사이에 또 더 많이 늘은 것 같네요. 그래프 기울기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막 급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돈이 막 무한대로 막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하긴 주식 숫자로 결국 나누다 보면 뭐 주가라는 게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주식수로 나누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전체 주식수 대 전체 시총 나누면 주식 한 장당 평균 가격 얼마나 나오겠네, 그죠? 우리나라. 개별 기업 따지지 않고 그냥 한다면. 개별 기업 따지지 않고. 한다면 그거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쭉 따져보면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자, 오늘도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씁쓸한 얘기도 좀 있고. 마지막에 그렇긴 했지만 이건 그냥 팩트고요. 그냥 이런 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시간 많이 샜죠. 이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지도 않아요. 죽을 맛이 힘들 때도 있고 막 좋을 때도 있고 남들이 좋을 때 배 아플 때도 있고 우리가 더 좋을 때도 있고. 아니 근데 이거 그래프는 너무 슬픈데.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